1970년대 말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전반적 경제 불황이 닥쳐온 데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산업이 외국 기업의 하청 조립 생산 기지로 전락하여 최종 제품 산업과 동떨어져 있었고, 전자제품에 대해 선진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나섰습니다. 1982년 한국 정부는 전자공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전자공업의 고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반도체 산업은 컴퓨터 산업과 더불어 양대 최우선의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히 투자자금 조성에서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말 모토로라 등 외국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조립 생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여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반도체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1970년대 초 탁상 전자시계 국산화와 실리콘 적층 재료 개발 등 상당한 연구 성과가 나왔으나 사업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대만이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민간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81년 1,360억 원에서 1984년 8,548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전 제조업 투자 중 전자공업 투자의 비중은 1978년 6%에서 1981년 10%를 거쳐 1984년에는 25%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투자와 관련되었고, 특히 1980년대 초 대기업의 경쟁적 진출에 기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에 진출한 삼성은 1980년대 초부터 VLSI, 초직접 회로급 반도체 제조를 모색하였습니다. 금성사 역시 1980년대에 들어와 집적 회로와 더불어 전자교환기용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대는 1982년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1982년부터 1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 후 1983년 3월 VLSI 제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은 1983년 11월과 1984년 10월에 각기 64K드램과 256K드램을 개발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정도로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1984년부터 깊은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공세적인 투자를 한 데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 뛰어들자 D램 가격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64K D램 가격은 1984년 중반 3.5달러에서 그해 말 1달러, 1985년 7, 8월 30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막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 반도체 시장 불황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1985년 삼성은 1,30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가장 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전자산업 경험이 없었던 데다 완충 역할을 할 내부 수요가 없던 현대였습니다. 현대는 1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설립했던 자회사를 1986년에 매각해야 했고, 국제 하청 조립 생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성은 D램 분야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신중한 전략을 펴서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치중하였으며 1989년에야 일본 히다치의 기술 이전을 받아 D램 제조를 시작하였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지나간 1986년부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엔화절상으로 일본 반도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일본 D램 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하여 위축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일 간 경쟁의 어부지리를 맛보았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자극받은 정부는 1985년부터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나서서 VLSI 연구조합의 결성을 독려하였습니다. 삼성은 1986년 1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 바 있는데 1986년 3월 삼성, 금성, 현대 등 반도체 3사가 반도체 연구조합을 결성하고 그해 10월부터 정부 지원하에 4메가 D램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순수 연구비 400억 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 200억 원, 과기처 연구기금 100억 원, 기업 측 100억 원 등으로 조달하였고 기자재비 479억 원은 석유안전기금에서 2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였습니다. 이 정부 기업 공동 연구개발 체제는 반도체와 같이 연구개발에 따른 높은 위험과 막대한 투자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 체제로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조합은 기업 간 경쟁관계 및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또 기업 간의 큰 기술 격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 기업별 개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단기적인 제품 개발에만 목표를 두어 일본과 같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개발 조합은 일본과의 제품 개발 격차를 단축하는 데는 유효하였습니다. 1988년 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여 선도국 일본과의 격차를 6개월로 줄였고 1989년 4월부터 16메가 D램 및 64메가 D램의 병행 개발에도 착수하여 1991년 3월에 16메가 D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격차는 4개월로 단축됩니다. 199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D램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의 비중도 1983년 4%이던 것이 1990년 8.9%로 높아졌습니다. 생산액 중 조립 생산의 비중이 50 내지 60%로 아직 높으나 웨이퍼 가공 생산의 비중이 40%로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D램을 본격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에서 제휴처를 찾던 미국 컴퓨터 업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고 전체 반도체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C가 급속히 확대되는 속에서 D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한국 전자업체들은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에 큰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좁은 기초 위에 쌓아 올린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D램 한 품목에 극도로 집중되었습니다.
웨이퍼 가공 제품 수출의 80%가 메모리 반도체고 그중 80%가 표준화된 D램이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는 거의 외국에 의존한 것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1990년, 1991년경 11%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한국 전자업계의 취약점이기도 했습니다. D램 편중에 D램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경기 변동 부침이 더해져 반도체 업체의 고수익과 적자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D램 반도체의 공급 과잉이 가세하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의 일대 위기였습니다. 우선 채무가 컸던 2, 3위 업체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정부의 빅딜 정책에 따라 1999년 10월 합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D램 가격의 폭락 사태에서 통합법인 하이닉스는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2003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3년간 하이닉스의 투자 금액은 같은 업계의 선두인 삼성전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나 세계 반도체 업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이닉스는 2010년대 초 세계 2위 메모리 업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임직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 1위 업체 삼성은 우선 메모리 제품의 다각화 전략을 택해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충격에 강하며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유지되는 저장 장치로서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쓰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인텔의 노어형과 도시바의 낸드형이 있었는데 삼성은 용량이 큰 낸드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삼성은 극미세회로 나노 가공 기술로 매년 집적도를 2배씩 높인 제품을 내놓으며 2003년 세계 시장을 제패하였습니다. 또 삼성은 취약했던 비메모리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는데 삼성은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 사업을 확대하여 모바일 CPU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 퓨전 반도체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각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생산이 확대된 결과 2012년에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중 비메모리가 메모리를 능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약합니다. 한국전자공업은 외국 핵심 부품을 사용한 라디오, 전화 교환기, TV 등의 수입 대체용 조립 생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TV 보급이 확대되자 삼성도 뒤늦게 전자공업에 진입해서 TV 등 가전제품 생산에 나섰습니다. 또한 후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던 세계 전자업계의 흐름의 일환으로 세계적 전자업체들이 직접 투자하여 집적 회로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 전자공업이 발흥하자 1960년대 말 정부가 전자공업 육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전자공업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정책을 선정했으며 위에 전자공업단지를 1970년대 이후 자본이 중심이 되어 가전 생산이 급성장했습니다.
이는 외국 합작사 전자 부품을 생산해 대만과 다른 외국 전자공업 발전입니다. 정부의 토종기업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1970년대 전자공업은 가전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산업화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전자 대기업은 반도체 공업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잡기를 통해 1990년대에 D램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이후에도 그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주문형 반도체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